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6회차 필기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이죠. 자, 원고적격은 과거에는 이제 출제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원고적격 관련된 내용 잘 보시고요. 특히 이제 36회 올해 시험에 또 한번 보시면 경쟁업체 감정평가사 갑이 그 감정평가 법인의 이제 설립인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에 따른 원고적격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문제여서 사실 36회 4번에서도 쟁점으로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2조 보면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고적격,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남소의 방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상 이익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학설 판례에 맡겨지고 있다. 그래서 자, 권리구제설 있죠. 첫 번째, 자, 우리가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원고적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법률상 이익구제설, 권리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리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 세 번째, 보호가치 구제설. 그래서 보호가치가 있는 재판상 보호가치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적법성 보장설,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논리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네 가지 학설 이거 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는 계직구, 간사경,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직구, 간사경, 일간추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2020도 4877이 이거 말고도 2006도 330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설 판례는 법률상 보호 이익구제설 요거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의 범위는 보호규범 인원이라서요. 최근에 근거법규, 감계법률까지 이렇게 인정되고 있다. 판례에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3자 권리보호 관련돼서 우리가 그 경업자, 그 다음에 경원자, 그렇죠?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우리가 그 경업자죠, 경업자. 그 다음에 경원자. 그래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죠? 일방에 대한 처분이 다른 타방에 대해서 이제 그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경원자 소송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인인 소송, 연탄공장 사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근 주민이 다투는 소송 우리가 인인 소송이라고 하죠. 연탄공장 사건이 대표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사건이 있죠. 2006도 330.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고적격이 있고 대상 지역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침해를 받거나 또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협의의 수익, 다른 말로 이제 권리 보호에 필요하죠. 행정소송법 12조 2문입니다. 과거에는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27회, 24회, 20회, 16회 그 전에도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잘 안 나와서 한번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쟁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협의 수익 또는 권리 보호의 필요, 즉 원고가 본안 판결을 구할 현실적 이익 내지는 필요성을 말한다. 권리 보호의 필요라고 한다. 이 또한 남소의 방지와 소송 경제 도모 측면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입법의 과호 여부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럼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수견에는 이제 입법의 과호가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 소송이냐, 계속적 확인 소송이냐, 또는 형성 소송이냐,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제 확인 소송에 좀 가깝죠. 확인 소송이 좀 가깝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칙적으로 원래 이제 협의의 소익은 우리가 소원의 실 이렇게 외웠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부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그 다음에 실효적인 권리구제단이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소익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처분의 기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가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협의 소익에 관련된 우리가 별표 3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의 논의가 대표적인 이거랑 같이 우리가 협의 소익이라 맨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판례 주류로 보면은요, 대통령령에 있는 별표에 대해서는 법규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협의 소익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의 법규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의의 소익의 경우에도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에 따라서는 협의 소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주류적인 판례가 있다가, 요게 2003도 1684가 나오면서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는 보통은 종전 판례에 따르면 협의 소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2003도 1684에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규 명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에 가중처벌을 받은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소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이제 판례가 있어서,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이 이 협의의 소익에서 많이 논의가 같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별표 우리 감정평가사법 29조 시행령 별표 3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수권여부균설 대립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설 판례는 법규명령설 입장에 있습니다. 법규명령설 입장에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그 2003도 1684에 대한 그 협의 소익 자체에 대한 판례에서는 2003도 1684의 전원합의체 요 판결에 의한 다수 의견은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향후에 가중처벌을 받을 전제요건이 된다면 협의 소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이강국 대법관의 별개의 의견에서는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도 법규성을 인정하는 토대하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협의 소익에 관련된 이런 쟁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그 별표의 법적 성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법규명령, 그러니까 별표의 법규성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 소익이 있고 별표의 법규성이 없는 경우는 협의 소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 별표의 법규성 관련된 논의와 상관없이 향후에 가중처벌을 받을 전제요건이 있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협의 소익 자체 학설로 보면 100페이지에 있는 이 별표의 법규성 논의로 보면은 법규 명령설이 타당하고요. 다만 이 협의 소익에 관련된 그런 그 논의로 별표의 어떤 법적 성질을 나눠 볼 때는 학설 3에 그 법규 명령인지 행정규칙 상관없이 향후에 가중처벌을 받을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 별표 3의 그 논의와,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에 그 학설의 논의는 약간 좀 궤를 달리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101페이지의 피고적 경우, 이건 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13페이지 13조 101페이지 13조에 있는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는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래서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피고적격을 정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피고의 경전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재소관이 최근에 이제 좀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2페이지에서 행정소송법 제 20조에서 재소 기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소 기간에 관련돼서는 결국 이제 불가정력 이런 걸 통해서 법적 안정성, 국민의 권리 구제 조화의 측면에서 입법적으로 이렇게 입법 정책적으로 만든 내용이 되겠다. 원칙적으로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양자의 관계 보면 103페이지. 그래서 안날과 처분이 있은 날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에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행정심판 전추주의는 이미 이제 임의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 18조에 있는 내용은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페이지의 재판 관할이죠. 재판 관할. 그래서 법원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할 장소적, 직무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재판 관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소송법에 있는 재판 관할은 피고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토지 수용 관련된 법령에서는 토지 소재지 관할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밑에 있는 청구에 우리가 병합 관련돼서는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있는 관련 청구의 이송 및 병합에 관련된 요 규정들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105페이지에 있는 21조 소의 변경, 소의 변경은 소 자체의 변경이 있고 처분 변경으로 한 소의 변경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조에 있는 행정소송법 21조에 있는 소송 자체에 대한 변경 플러스 행정소송법 22조에 있는 처분 변경이라는 소의 변경, 그렇죠? 이런 내용들도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07페이지 별표 3개, 2개 정도 치시면 29회하고 27회에서 소송 계속 중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해당 처분에 107페이지 맨 밑에 줄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분 당시에 제시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취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적 긍정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판례 보시면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이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인정 범위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은 뭡니까? 객관적 범위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109페이지 기사동 사시행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대한 부분이 인정돼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률적 평가 이전에 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 두 번째 그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세 번째 행위의 태양 결과의 동일성 이런 것이 인정되어야만 어떻게 돼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판례 우리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의 가구제 중에서 우리 시험에 이제 한 두어 차례 나왔던 것이 이제 집행정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부정지를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3조 1항에서 따라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 등의 효력이라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죠. 다만 집행정지의 이제 종기와 관련돼서는 행정소송 규칙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규칙 제10조에서 집행정지의 종기에 관해서요.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 선고 본안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본안 판결의 선고일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는 내용이 3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행정지 관련된 그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판례를 가지고 정답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행정소송 규칙 제10조가 이제 규율이 됐으니까 결국 이제 판례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법령이 제정이 됐다 그러면 그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30일 내에 별도로 그렇죠 선고일로부터 30일 내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보면은 우리 집행정지계에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자, 신청의 주장 소명하는 거죠. 개처 거부 처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손긴 그 다음에 이게 적극적 요건. 네 가지. 그다음에 소극적 요건 공번 행정청이 주장 소명하는 거, 적법한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가 존재할 것, 소극적 요건에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두 번째 본안 청구에 이유 없이 면피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보시고요. 과연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인정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이제 제한적 긍정설이 있는데 일단 판례는 이제 부정설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집행정지도의 기능적인 한계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제한적 긍정설 관점에서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부정설이 타당하지만 예를 들면 기간 만료 시 갱신허가 우리로 보면은 이제 감전파가사 자격 갱신이라든가 이러한 걸 할 때 이러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할 실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요건 중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이제 사회통념상 금전사항의 손해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손해를 다 포함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긴급한 필요 관련돼서는 손해 발생이 절박해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없을 것. 그다음에 공공복리에 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이것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이 면목하지 아니할 것. 그렇죠? 이런 것들도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처분은 있는데요. 우리 현행 가처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민사집행법 이런 데서 많이 인정되는 건데요. 111페이지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공예에 관해서 잠정적으로 임시주의를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항고소송안에서는 판례가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행 항고소송법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취소송의 심리 판결,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심리는 우리가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를 하죠. 요건을 충족했느냐, 그다음에 본안 심리를 통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113포에서 우리가 직권탐지주의 행정소송에서 심리 절차에서 특수성인데요. 사실의 주장, 증거 수집, 제출 책임을 법원이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직권탐지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이 변론주의가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읽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입증 책임 뭡니까? 어떤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입증을 통해 가지고 소송상에서 사실의 전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어떤 유리한 법적 책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는 걸 우리가 입증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법률 요건 분류설, 분배설 또는 분류설. 그래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기본적으로 판례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결의 종류로 보면은요, 그렇죠? 자, 본안 판결의 내용에서는 주로 이제 인용 판결, 기각 판결, 그렇죠? 그다음에 사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안을 넘어갔을 때 이제 본안 판결을 하는 건데 요건을 불비했다 그러면 각하 판결이죠. 각하 판결, 그렇죠? 그래서 소송 요건을 결여했다면 각하. 그다음에 이제 본안 판결로 보면 기본적으로 인용,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인용. 그다음에 이제 일부 취소 판결. 이거는 이제 35회 때 3번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취소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기각 판결. 이거는 뭐 이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정 판결입니다. 별표 115페이지. 행정소송법 제28조. 원고의 청구가 원인 취공각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요. 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문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소송법 제28조. 그래서 사정 판결의 요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서 원고 처리가 이유 있어야 되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문의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정 판결을 하더라도 청구 기각이죠. 기각이 지금 원고 패소지만 판결 주문의 위법성을 명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원고의 그로 인해서 입게 될 손해 정도, 배상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 관련돼서요. 우리가 기판력이 있습니다. 기판력 117페이지 기판력.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동일한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와 이들 승계인은 전소의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그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구속하는 힘, 그렇죠? 분쟁의 반복 방지와 재판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판력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논의되는 게 이제 국가배상과 논의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기판력과 국가배상.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논의되는 게 바로 118페이지 이 내용 한번 보시면요. 취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소송의 위법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죠? 요거 학설과 판례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판력 긍정설, 자 취소성의 위법과 국가배송 위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 자 국가배송 소송의 위법을 취소성의 위법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용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지만 기각 판결은 기판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고요. 기판력 부정설이 있습니다. 취소성의 위법과 국가배송 위법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서는 어떠한 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전보를 118페이지 맨 밑에 검토 보시면은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배상에서 반드시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손해 발생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한적 긍정설 관점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인용 판결에는 미치지만 기각 판결에는 미치지 않는다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19페이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 필기노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